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저기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51%까지 떨어진 건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는데요.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아시죠? 상인역에서 3분 거리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이게 오늘의 물건 정면이고요. 자, 요 뒤쪽에도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게 스카이뷰로 본 건데요. 바로 요게 오늘의 물건이고 여기가 상인역입니다. 그래서 상인역에서 도로를 쭉 따라 내려오시면 한 3분 정도만 오시면 바로 길가에 이 건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상인역 쪽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고가가 있죠. 예, 고가에서 상인역 쪽을 바라보면서 측면 약간 보이는 건물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상인역에서 오면서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역에서 쭉 오다 보면 큰 길가 우측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가동이고 뒤에 나동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인역인데요. 여기서 걸어서 도보 3분의 거리에 있고, 요리로 가면 월광 수변공원도 있네요. 요게 현재 보이는 물건의 앞모습이고요. 가동의 앞모습이고, 요게 가동의 뒷모습입니다. 요건 나동인데요. 가동 옆으로 이제 이렇게 그 도로로 길 따라서 딱 들어가면 바로 뒤에 이렇게 나동 건물이 있습니다. 요건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동은 6층, 나동은 4층. 근데 나동에서 요 부분만 증축한 거예요. 요 부분은 2층을 더 증축해서 6층까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오늘의 물건은 2023 타경 3534번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최초 감정가는 6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51%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49%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31억 1천으로 입찰가가 시작합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말하는 빌딩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한 필지로 총 310평으로 돼 있고요. 건물은 710평, 가동, 나동 합한 연면적이 710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하게 또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여기 이제 현재 그 토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되어 있고요. 31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가동 현황인데, 가동은 1층은 73.877평, 그 다음에 2층은 63.788평. 그러니까 74평, 64평인데 한 10평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3층, 4층, 5층, 6층은 똑같이 74평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2층도 이제 제시의 면적으로 해서 10평이 같이 포함이 돼서 겉에서 이렇게 보기엔 전부 다 한 74평으로 쭉 올라간 6층 건물이구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건 나동 현황인데요. 나동은 1층 45.5평, 그 다음에 2층부터는 70평, 2층, 3층은 70평이죠. 그리고 4층은 65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시회 건물로 또 두 개 층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요거는 제시회 건물입니다. 요게 가동 2층의 제시회 건물 아까고 말씀드린 거 64평 1층, 3층, 4층, 5층, 6층은 74평인데 2층만 64평이거든요. 근데 보기엔 똑같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시회 건물 10평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겁니다. 요게 2층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옥상에 8평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동에도 옥상에 6평, 그다음에 1.5평 이렇게 두 개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이따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가가 총 감정가가 63억 5천이었는데 여기서 땅값만 4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억에 시작하는 것보다 땅값이 17억 더 싸죠. 예, 땅값에서도 17억이 더 싼 가격의 건물까지 다 포함돼서 매각에 나왔다 보시면 돼요. 땅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고 요게 아까 그 도로거든요. 큰 도로. 고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끝지점이죠. 고가 끝지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가동 건물이고요. 요게 나동 건물인데 땅 모양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건 도로 부분이라서 요 이제 가동 옆으로 조그만 길 골목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나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입체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건 뭐 니은자 모양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가동, 여기가 나동,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요 가동 앞면, 여기가 뒷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 층별로 보면 1층하고 3, 4, 5, 6층은 면적이 똑같고 2층만 10평이 빠졌었잖아요. 그 2층 10평 빠진 부분이 이제 다시 똑같이 그냥 제시의 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아마 발코니 부분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제시의 건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층이 실상 보면은 그냥 똑같이 다 74평의 그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 제시어 건물 요 부분이죠. 2층. 요 1층, 3, 4, 5, 6층 다 똑같고요. 여기 2층만 요 부분이 제시의 부분이다. 그리고 옥상에는 아까 8평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8평이 요 건물인데 뭐 이렇게 이제 가스통 같은 거 바깥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비 맞으면 안 되는 거 요런 거 넣어 놓는 뭐 창고 같은 거로 이용을 하는 거죠. 요것도 제시의 건물이고 매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동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동 전면 요게 4층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요 나동 요 옆에 요 부분에 2개 층이 증축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만 좁게 이제 2개층이 올라갔는데 요것도 증축된 부분 뭐 전부 다 표시가 돼 있고 이게 뭐 불법 건축물이랑 그러진 않습니다. 요 나동 이 부분이죠. 요게 원래 4층까지예요. 근데 요 부분 증축 6층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도 좀 증축이 돼 있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2층, 3층, 4층은 면적이 거의 동일하죠. 2층 같은 경우에 70평, 3층도 70평, 4층은 65평.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시의 건물인데 나동 옥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게 6.3평이고요. 요게 1.5평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의 건물도 전부 매각에 포함이 돼 있다. 내가 따로 뭐 지불하거나 그럴 금액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상인역이고요. 상인역에서 이렇게 쭉 도로 따라서 3분만 오시면 여기에 오늘의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다 상가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 보이지만 전부 간판이 다 있거든요. 뭐 가게들이 쭉 전부 간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아파트 한 몇천 세대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300 막 쭉 있는데 여기 뭐 굉장히 큽니다. 뭐 700. 예. 한 그 아파트에서 700세대짜리도 몇 개 있고 300세대짜리도 몇 개 있고 400세대짜리도 있고 그래서 요 길을 상인역에서 요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가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감정가 대비해서 평당 얼마인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경매 3회차고 요게 땅값만 48억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51% 전체 금액에서 저감돼서 49%가 31억 천이거든요. 이렇게 31억 천의 금액을 대지 310평과 건물 710평을 같이 계산을 해서 평당 단가를 내니까 1,00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마 여기 대구 사시는 분들은 평당 1,000짜리가 있다고 뭐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래가가 있거든요. 자, 여기가 오늘의 그 경매 물건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물건, 요게 이제 실제 거래된 금액인데 상인역에서는 좀 가깝지만 이건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큰 길가가 아니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요게 평당 2,04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에. 예, 그리고 이거는 근데 새 건물이긴 해요. 2018년에 준공된 거니까. 그래서 요게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요 길 건너 요 주거 지역 안에 또 요 코너에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요건 1978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요것도 역시 2021년에 거래가 됐습니다. 1978만 원에 평당 단가가 매겨져서 2021년에 거래가 됐다. 근데 요거는 현재 물건하고 같이 지어진 거예요, 거의. 우리 그 경매 물건이 2004년 12월 14일이니까 2005년부터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2005년 1월 27일 날 준공이 났으니까 거의 같은 급의 건물이다. 근데 요게 1978만 원에 거래가 됐다. 현재 거래된 실거래가 양쪽에 있는 요 물건은 평당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평당 1,000만 원이다. 반값이죠. 그렇게 보시고 나와 있는 매물도 있는데요. 나와 있는 매물이 2001년에 요건 지은 거고 요 건물은 그다음에 요거는 1990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요 2001년에 지은 건물이 평당 3,757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상인역에서
요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또 상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757만 원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 상인역에서 거의 한 1분 거리겠네. 그죠? 1분 거리. 여기가 3분 거리니까. 1분 거리에 있는 요 건물도 나와 있는데 1990년에 지은 거. 요거 6,678만 원에 현재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매는 3,700, 또 6,600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된 거는 평당 2천만 원 정도에 2021년도에 두 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참 상인역에서 한참 와서 여기는 큰 길가도 아니고 요즘 들어와 있는 뒤에 건물이죠. 여기 상가 건물도 있는데 이건 1992년에 사용 승인 난 거거든요. 꽤 오래됐죠. 한 35년 뭐 이렇게 된 건데 요 건물이 현재 나와 있는데 1,15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이 1,100만 원, 1,150만 원인데 얘보다 150만 원 더 싼 거죠. 큰 길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산정할 때, 입찰가 산정할 때 얼마 정도를 쓸까?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실제 거래된 것과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다 비교를 해보고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러고 이제 입찰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여기는 큰 길가라 그런지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고 좀 이제 뭐 빈 점포가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의 다 차 있는데 전부 2015년, 뭐 17년, 16년, 2018년 요렇게 다 들어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 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뭐 2023년 요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몇 개의 뭐 점포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2015년 뭐 이렇게 되신 분은 벌써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런 분들의 총 임차료 합계를 보는데 임차 보증금이 13억 3천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합계가 월세 합계가 1,5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13억 3천에 1,5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6, 17, 18년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임대료가 지금은 조금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물을 받으시면 여기 보면 배당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배당을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배당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서 이제 가게를 안 하고 난 나가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거고 배당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난 여기서 계속 그 점포를 하겠다 이 사무실을 쓰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전부 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하면 지금의 임대료보다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찰가하고 잘 맞춰보셔야 돼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건물의 채권행 합계가 59억이고요. 토지 부분의 채권행 합계가 57억인데 그럼 여기는 한 59억 정도의 채권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따로따로 57억, 50 더하기 59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59억 정도의 채권이 있겠다. 왜 토지와 건물에 같이 그 채권, 이 근저당 설정이나 뭐 전세권 설정 이런 거 가압류 이런 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30일 날 매매를 하였고 2013년 3월 18일 날 근저당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이 2013년 3월 18일 날 됐으니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013년 3월 18일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면 그분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신고하고 조사된 분은 전부 대항력이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혹시 2013년 이전에 임대를 하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가,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런 것도 다 체크하고 그걸 입찰가에 전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2013년 이후에 전부 소멸되는 권리다. 내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깨끗해요. 네, 뭐 여기 노랗게 불법 건축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층 일반 음식점으로 2종으로 근생으로 허가가 나와 있고요. 또 1층 한 군데는 1종으로 근생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 2종을 합쳐서 가게를 한다 그러면 주류를 팔 수 있겠죠.
1종과 2종의 차이가 그겁니다. 주류를 팔 수 있냐 없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반 음식점이라도 다른 거죠. 저 2종 2층은 2종 사무실로 그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3층은 노래 연습장 여기도 2종으로 났습니다. 노래 연습장이 1종으로 나 있으면 여기 술을 팔 수 있지만 여기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4층도 청소년부 게임장 5층 당구장, 6층 사무실 이게 전부 다 2종으로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종에 해당하는 그 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현재 요런 뭐 청소년 게임장, 당구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얼마든지 여기 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뭐 깨끗해요. 허가 불허 여기 저기 위반 건축물 걸린 것도 없고 굉장히 건물은 법에 의거해서 불법 없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큰 대로변에 있고요. 또 상인역에서 뭐 3분 거리밖에 안 되고 전부 상권으로 이루어진 그 어떻게 보면 한 타운이죠. 그 타운 안에 상권으로 전부 이루어진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또 여기 임차인 분들도 2015년부터 있으신 분들 쭉 보면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까지 10년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요. 제가 아까 입찰가 산정에 도움되시라고 뭐 실거래한 금액이나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이런 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물건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조사부터 수익률 계산까지 다 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 있으면 언제든지 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